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겹치면서 전북의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른바 봉침 목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한 공지영 작가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군산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축사와 가축 분뇨 등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미세먼지 생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과 GM 사태의 충격이 지역 경제를 넘어 이젠 인구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을 등지는 근로자들이 늘면서 인구 감소세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뒤 4,500여 명이던 근로자는 현재 40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어렵게 다른 일감을 구해 명맥을 유지하다 보니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인력은 다 흩어졌죠. 그 인력 자체도 지금 일거리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딱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GM 군산공장도 2천여 명의 근로자 가운데 1,000명의 희망퇴직이 결정돼 이미 일부는 군산을 떠난 상황. 이 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인구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일터를 잃은 근로자들이 타지로 떠나면서 지난 1, 2월 2달 동안 도내 순 유출 인구는 4천여 명. 지난해나 2016년에 2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대부분 일자리가 다 경기도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쪽은 이제 뭐 기아라든가 현대라든가 부품업체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GM이 군산공장의 남은 인력 500여 명의 희망퇴직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국 전체 직원 2,000명이 모두 떠나야 할 형편입니다. 협력업체 직원 10,000여 명 가운데 상당수도 일터를 잃게 됐지만 대책은 막막합니다. 이 자동차 공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해고되거나 실직을 하면 재취업의 기회가 굉장히 좁습니다. 간판 산업의 이딴 위기가 인구에도 뚜렷하게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전북 경제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을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조사단은 협력업체와 근로자, 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부와 산업부의 합동조사단이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을 앞둔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지역 상공인,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업체들의 연쇄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호소했고 근로자들은 실직에 따른 생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장을 유지하고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 아직까지 어떤 법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제도는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절망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3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해서 정말 정부에서 우리 어려운 군산 쪽 이끌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군산조선소와 GM 공장에 잇따른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단지 부근의 온룸촌 등을 둘러봤습니다. 군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고 정부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실사단의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을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실내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학교 내 공기정화시설 설치율도 3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 수업을 간이 체육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실 2개에 담을 헐어 만든 다목적실로 넓이와 높이가 체육 수업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아서 마음대로 뛰어다닐 때 불편하고, 그리고 체육실이 높이가 낮아서 꽁놀이 할 때 견작에 부딪혀서 안 좋아요. 그래서 체육실이 큰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770여 개 학교 가운데 대형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230여 곳. 체육관이 없는 곳은 소규모 체육관이나 교실을 개조해 만든 간이 체육실을 대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관은 고사하고 이처럼 간이 체육실조차 없는 학교가 도내 32개 학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공기 정화시설 설치율도 겨우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모자란 체육관을 짓는 데만 3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쪽에도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도 노크를 하고 있고, 일단 국가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대응 투자 쪽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교육시설 개선 사업은 뒤처지고 있어서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축산분뇨의 악취가 익산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비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밭으로 들어옵니다. 낫으로 포대를 뜯고 퇴비를 뿌리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주로 이거 봄에 이렇게 뿌리고. 논밭에 퇴비나 액비 형태로 뿌린 축산분뇨가 미세먼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75% 이상은 대기 중 오염물질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암모니아입니다. 대기 중에 배출된 암모니아가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과 반응하면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바로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농축산업을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의 78%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 축사와 저장시설에 있는 가축 분뇨 등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암모니아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농도 수출 상황이 잘 알아야지 그런 얘기를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도 아직까지 축적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현황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조사해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도 효과가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잘 관리할 수 있다라면 대책에 넣어야 된다. 이런 쪽이죠.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이 시급해지면서 자동차 이부제, 노후차 폐차 같은 기존 대책에서 벗어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익산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농축산업과 관련이 있다는 전주방송의 보도에 따라 익산시가 대응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익산 지역 미세먼지 성분 가운데 암모니아가 높은 점으로 미루어 축산시설에 영향이 크다는 전주방송의 보도와 익산시 미세먼지 관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암모니아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8일 6.13 지방선거의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여론조사, 면접 등을 거친 뒤 후보자가 공천을 단독으로 신청한 선거구와 신청자가 정수보다 적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천을 확정해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월 9일부터 선거구별로 압축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들어가 최종 공천자가 확정되는 곳부터 추가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로 함에 따라 선거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내일 오전 전주시 완창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가
전주시는 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장 예비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웅 후보, 민주평화당의 엄윤상 후보가 등록했으며 김승수 시장이 가세함에 따라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봉침 목사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가 공지영 작가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 작가는 봉침 목사가 설립한 복지시설에 문제가 있었는데 전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지만 전주시는 적절한 행정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공지영 작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공 작가는 여 목사가 설립한 장애인 단체 위법성에 대한 행정처리 문제를 3년 전쯤 김승수 전주시장과 상의했지만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9월 SBS에 이 사건이 공개되자 여론에 밀려 이 장애인 단체에 승인 취소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기자브리핑을 갖고 공 작가가 문제를 제기해 곧바로 사실조사에 들어갔고 장애인 단체를 직권 취소할 때까지 행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행정 절차를 따라가다 보니 또 시일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그 행정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공지영 작가는 전주시가 행정 처리에 시간을 끌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2016년 4월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주시의 직권 취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주시가 시간을 끌면서 이거 법제처에다 이 쉬운 문구를 의뢰한다고요. 이런 짓을 2년을 끌었다고요. 이게 절차상입니까? 전주시는 복지환경국장 명의로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 작가는 봉침 논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전주시에 양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잡지사 관계자와 예비 후보가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군산시 의원 예비 후보 A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표지 사진과 홍보성 기사를 실어준 잡지사 대표와 주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군산시장 예비 후보와 또 다른 시의원 예비 후보 등 3명에 대해선 금품 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오는 30일까지 중형 트럭 생산을 일시 중단합니다. 현대차는 이번 조업 중단은 중형 트럭의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평소에도 생산 라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중형 트럭을 제외한 버스와 대형 트럭 생산 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돼지 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도내에서 해당 백신이 턱없이 부족해 예방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까지 어미돼지 11만 마리에 대해 A형과 O형 예방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했지만 백신이 부족해 비육돈 130만 마리는 평소와 같이 O형 백신만 접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A형과 O형 등 모두 7가지 유형이 있으며 평소 소와 염소는 A형과 O형을 접종하고 돼지는 O형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자치단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운영자에게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신문사 기자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728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부안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공사를 특정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부안군 공무원에게 정탁하고 그 대가로 리스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료 교사들을 원망하며 세상을 등진 고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교사 간 따돌림은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숨진 A 교사의 동료와 졸업생 등 3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해당 학교 내 교직원 간 따돌림이나 부조리의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지난달 A 교사가 동료에게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경찰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오전까지 다소 높았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밤부터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오전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8도, 익산 17도 안팎이 예상되며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